자, 태아의 권리 능력은 이제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아는 뱃속에 있는 애죠. 그래서 이제 인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권리 능력을 인정하는 그 입법 태도를 취하고 있고요. 개별주의입니다. 법조문이 있는 것은 762조, 1000조, 1064조. 불법행위 이런 손배척권, 그 다음에 상속 능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증, 이 세 가지가 명문의 규정이 있고, 불법행위에 관한 그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그 아버지가 그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러면 그 가해자에 대해서 태아가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그 얘기인데, 가해자 쪽에서 얘기를 했죠. 태아가 무슨 슬픔을 느끼냐? 그랬더니 대법원이 대답을 했습니다. 태아가 피해 당시에 정서상 고통에 대한 감수성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장래 감수할 것이 현재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으면, 그렇죠. 애가 커가지고 왜 나는 아빠 없어? 이렇게 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위자료 청구권이 생긴다.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 인정이 되는 것들은요. 그러니까 상속과 관련된 것. 그래서 대습 상속하고 유료분이 다 상속 그 자격과 관련이 있잖아요. 이거는 다 유추 적용이 된다. 이설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거. 생전 증여와 사인 증여가 있는데요. 사인 증여에 관한 판례는 없고 생전 증여에 관한 판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둘 다 뭐냐면은 계약이죠. 그래서 그 밑에 로마자 2번에 이미 출생한 거로 본다와 관련해서 대법원이 취하고 있는 입장이 정지 조건설이죠. 그래서 그 이미 출생한 거로 본다는 뱃속에 있을 때 권리 능력을 인정했다는 게 아니라 얘가 태어나면은 문제되는 시점으로 소급해가지고 인정해 주겠다. 그러니까 뱃속에 애가 있는 동안에는 권리 능력이 사실상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정지 조건설의 그 판례 입장이다 보니까 그 위에 생전 증여와 사인 증여 쪽에 가게 되면은 이거는 계약이기 때문에 태아 쪽에 청약과 승낙,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한데 태아인 동안은 법정 대리인이 없다 하다 보니까 의사표시를 하거나 수령할 수 있는 기관이 없게 되죠. 그러니까 계약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미 출생한 것에 본다 정지 조건선과 연결되면서 생전 증여에 관해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사인 증여도 계약이니까 똑같이 할 것이다. 이게 통설이죠. 자, 태아가 사산할 때는 이 권리 능력에 관한 논의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것이고, 살아서 태어났을 때 정지 조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판례 입장이고, 이거 포인트는 뭐냐면 법정 대리인이 없다는 것이고, 해제 조건설은 뱃속에 있을 때 권리 능력이 인정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법정 대리인의 존재를 인정을 합니다. 자, 하지만은 그 사산, 쌍생의 가능성 등이 있기 때문에 그 법정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그 권위를, 그 권한의 범위를 보존 행위에 한정시키고 해서 그 권한을 넘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논점 2번을 보도록 하죠. 제한능력자. 제한능력자는 미성년자와 피성년 후견인을 말하고요. 이거는 그 어떤 법률 행위를 할 때 약간 능력이 모자란 애를 말하죠. 모자란 애도 법률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완전히 성인과 같이 하게 배치시켜 놓으면은 얘가 뭔가 불이익을 볼 것이다. 약간 보완하는 작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한 능력자가 그 법률 행위는 방식은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시험 문제 이제 나중에 그 사례를 풀어보겠지만 제한 능력자에 관한 그 재산적 법률 행위에 관한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첫 번째 제한 능력자 걔가 스스로 법률 행위를 했느냐. 두 번째 법정 대리인을 통해서 대리 행위를 통해서 했느냐. 이 두 가지로 대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제한능력자 스스로 법률 행위를 하게 되면, 자,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이거는 그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그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성년자라고 하는 거는 나이. 그래서 이제 19세 미만인 자는 전부 다 미성년자입니다. 걔가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고 IQ가 뭐 200이 넘고 엄청나게 똑똑한 애야. 그래도 미성년자야. 그래서 여전히 제한능력자로 이제 보는 것이죠. 자, 그럼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만약에 자기가 하려면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동의가 없으면 취소할 수 있고요. 그런데 혼자 할 수 있는 행위가 개별적으로 이제 열거가 돼 있죠. 민법의 규정만 보게 되면 딱 3개가 있습니다. 단순히 권리만을 넣거나 의무만을 명하는 경우, 저 5조 1항 단서. 처분을 허락받은 재산의 처분,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그 조문입니다. 6조, 이른바 용돈 조항이라고 부르는 거. 그 다음에 허락을 받은 영업행위. 이거는 그 성년자로 의제되는 그 법적 효과가 있죠. 이 3가지가 민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법하고 근로기준법에도 개별적인 조문이 좀 있긴 합니다. 자, 피성년 후견인은 그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피성년 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혼자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더라도 이거는 취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고요. 혼자 할 수 있는 행위가 2가지가 있는데
가정법원이 그 성년 후견 그 개시 심판을 하면서 이거는 피성년 후견인이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지정해 주는 거. 이거는 피성년 후견인이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판사가 이렇게 꼬집어 준 거는 할 수가 있고요. 10조 2항이고. 그다음에 일용품 그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거. 자, 그리고 여기 편의점에 가가지고 이 사람이 라면 하나 사 먹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일일이 그 후견인 데리고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혼자 그거는 이제 괜찮다 이런 것이죠. 자, 피한정 후견인은 옛날에는 그 금치산자라고 이제 불렸던 것들인데 지금 그 제한능력자 제도로 바뀌면서 피한정 후견인은 이거는 능력자예요. 기본적으로 능력자이고 얘가 예외적으로 제한능력이 되는. 그러니까 약간 얘는 그 박쥐 같은 애죠. 자, 그러면은 피한정 후견인이 제한능력자가 되는 경우는 어떤 거냐면 그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하면서 가정법원이 야 피한정 후견인아 이 행위만큼은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판사가 꼭 집어준 거. 이거는 너가 혼자 못해. 이거는 이제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돼. 이거 집어주게 되면은 그 집어진 행위에 관해서만은 제한능력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행위는 혼자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혼자 하게 되면은 이제 취소의 대상이 되고요. 다만 일용품 구입 등 땡땡땡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거는 취소의 대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일단 이거를 먼저 정리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제한능력자가 어떤 법률행위를 먼저 했다고 할 때, 그러면 아까 우리가 개관에서 나왔던 거를 한번 검토를 해보고,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가 이제 그 시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미성년자가 어떤 혼자 행위를 했다. 그러면 검토하는 그 순서는 예외적인 순서를 먼저 보는 거죠. 얘가 혼자 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검토하고, 자, 거기에 해당되지 않네. 자, 그러면 이제 법정 대리인 동의가 있느냐를 검토해 보죠. 동의가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취소의 대상으로 오게 되잖아요. 그거를 전제로 한 내용이 1-2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취소의 대상으로 됐다고 할 때 항상 취소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첫 번째는 혹시 취소권을 배제시키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을까를 먼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취소권을 배제시키는 사유는요, 일반적으로 배제되는 사유하고 제능력자에게 특유한 사유로 이렇게 두 가지가 나뉘어져 있어요. 여러분 민법 정칙에 보게 되면은 그 법률행위 취소 부분은 뒷부분에 있죠. 140조 2항 뒷부분에 있잖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보게 되면은 취소권의 일반 배제 사유로는 제척기간, 취소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그 다음에 법률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버리면 취소권 행사할 수 없죠. 그럼 취소의 대상이 됐다고 하더라도 얘는 그냥 유효한 행위로 이제 구칙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추인을 해버리면은 이거는 이제 유효하게 돼버리죠. 자, 그래서 그 취소할 수 있는 그 법률 행위는 140조에서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 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라고 143조에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추인은 그걸 인정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다음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성년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피성년 후견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심판에서 풀려야 되죠. 그래서 얘가 행위 능력을 이제 회복을 해야 됩니다.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을 할 때는 이건 제한이 없고요. 그 다음에 법정 추인 사유 145조. 법정 추인 사유는 그 145조 보게 되면 어떤 열거돼 있죠. 이행을 청구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이거는 추인할 수 있는 상태에서 그런 사유가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법정 추인을 본다는 거. 145조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거는 모든 취소 행위에 다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제한능력자의 특유의 조문이 15조부터 16조, 17조 이 세 가지가 있죠. 자, 15조는 어떤 거냐면 상대방한테 권리를 주는 거죠. 상대방은 지금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없죠. 우리가 취소의 대상이 보게 되면은 그 민법 109조, 110조를 보게 되면은 차고 취소든가 사기 강박에 의한 취소는 109조 2항, 110조 3항을 보게 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당하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과 거래한 제3자가 선이면은 보호를 받는 규정이 있는데 제한능력자가 그 사람과 거래를 했는데 그 행위가 취소의 대상이 된다라고 흡수이 되게 되면 거래한 상대방이 선이라고 하더라도 보호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약간 그 거래 안전이 어떻게 보면 약간 양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109조 2항하고 110조 3항에 대응하는 법조문이 15조, 16조, 17조예요. 그래서 그 상대방한테는 아주 소극적인 그 권리가 두 개가 주어지는데요. 15조와 16조. 15조는 꼭꼭 찌르는 거예요. 제한능력자 쪽에다가 야, 너 추인할 건지 말 건지 빨리 입장을 좀 정리해 줄래? 라고 하는 거. 그게 15조입니다. 법조문을 읽어보시고 자, 1항 보면은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다음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건지 어떤 입장을 좀 정해달라라고 촉구할 수 있습니다.